안녕하세요. 닥터 CY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보다 분명하게 캐나다에서 GIS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의 기술직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GIS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로는 대표적으로 도시계획, 환경, 조경, 토목, 지리, 지질, 농업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광활한 지역의 식생, 아마존 밀림과도 같이 넓고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지역은 리모트 센싱 기술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전문 분야를 기반으로 하여 GIS를 접목시켜 직장을 구할 것인지, GIS 기술만으로 직장을 구할 것인지 올바르게 전략을 세워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컬리지나 대학에서 Environmental Science, Environmental Engineering, Environmental Management 분야를 전공했다고 해보죠. 이런 분야를 졸업하면 크게 땡땡땡 Conservation이라는 조직이나 National Park 혹은 Provincial Park, Environment Canada 등과 같은 캐나다의 산지에 있는 광활한 호수 지역을 둘러싸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조직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조직에서 일을 하려면 학력과 경력 그리고 전문 분야가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은 더욱 좁아지지만 땡땡땡 컨저베이션이라면 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대개는 하나의 크릭이나 리버를 따라서 주변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니 그 숫자도 많거든요. 분명한 것은 이러한 조직에서 GIS 기술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해서 전공 분야가 인문지리거나 역사학, 언어학과 같은 분야라면 자신에게 기회가 돌아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당연하게도 environmental이 붙어있는 전공과 비슷한 분야 출신에 거기에 더해 GIS를 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죠. 만약에 도시계획 전공이라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도시계획 혹은 도시공학과라고 알려진 전공 분야이지만 캐나다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urban planning이냐 혹은 rural planning이냐인데 이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시골 혹은 반시골 지역 개발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으로 우선 이 두 카테고리 중 자신의 관심 분야, 배운 내용이 이 둘 중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urban planner에 비해 rural planner들이 갈 곳은 월등히 적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도시로 모이기 때문이고 니즈도 도시 쪽이 높기 때문이죠. 자신의 전공 분야가 urban이라면 이번에는 urban design이냐 아니면 urban planning이냐와 같은 또 다른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과 비슷하죠. urban designer가 된다면 아마도 일반 기업이나 건축사 사무실 혹은 개발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디자이너이니 어쩌면 당연하게도 오토캐드 사용이 능숙할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반면에 urban 플래너라면 갈 곳은 되게 한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오토캐드 설계 능력이 빠져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시청 등과 같은 곳을 최종 타겟으로 하여 기회를 찾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시청과 같은 관공서에서 이들 urban 플래너들이 하는 일은 시에서 주도하는 개발 계획에 맞게 준비하며 이런 개발을 진행하면서 개발 계획이 zoning by law를 거스르는 건 아닌지,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zoning 변경을 할지를 시의회에서 논의하고 차후에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검토하며 간혹 일어나는 지역 주민들 간의 마찰을 중재하기도 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주유소가 생겼는데 이 주유소 때문에 학생들의 통학에 방해가 되니 어떻게 좀 해달라던가, 우리 집 건너편에 마트가 생겼는데 도로변 간판이 너무 커서 우리 집에 채광을 가리니 이거 좀 치워달라던가 하는 문제까지 이들이 관여하게 되죠. 각 시청마다 zoning by law라는 것이 있는데 urban planner들은 zoning by law의 세세한 항목에 정통해야 합니다. 주거용이던 곳을 상업용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싶다면 이를 urban planner들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때에 구입해서 장사를 하던 건물을 증개축을 하여 깔끔하게 새로 짓고 싶다면 건물의 증개축은 물론 주차장의 폭이나 길이, 면적 등까지 할아버지 때에서는 허가되었던 규제가 현재의 규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때때로 이미 개축한 부분을 다 뜯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이런 일을 하는 플래너들을 위해서 GIS 테크니션은 지도를 제작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관련 분야의 요구를 잘 이해해야 하므로 요즘에는 플래닝 전공자들이 GIS를 배웁니다. 여담으로 오래전 한국에서 영어 영문학과 출신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하던 시절, 해외 바이어에게 한국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때였죠. 그러나 셰익스피어나 워즈워스의 시를 공부하던 영어 영문학 전공자들은 어느 공장의 작은 부품을 설명해도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니, 기업은 차라리 공대 출신자에게 영어를 배우게 하는 게 빠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사 조건에 영어 점수가 중요해진 거죠. 내가 아무리 오토캐드를 기본 알게 잘해도 이걸 어디에 사용할지 모른다면 크게 내 기술에 가치점을 주기가 어려워집니다.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설계 디자인을 오토캐드를 사용하여 도면으로 표현할 때 오토캐드의 사용 능력이 극대화하듯, 내가 사용하는 GIS 기술이 어떠한 위치에서 사용되는지, 나는 어떠한 입장에서 이 기술을 활용하게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르게 직장을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연구하는 게 좋아서 박사학위를 따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된다는 게 올바른 선택인데, 교수를 하려고 박사학위를 따면 실제로 교수가 되어도 가장 중요한 연구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훔쳐야만 하는 사태를 불러들이고, 사람 살리기에 관심 없는 의사는 결국에는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게 되어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기 쉬워집니다. 이렇듯 가장 중요한 요소를 배제하고 손에 잡히는 것만 쫓는다면 캐나다 사회에서, 특히나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는 더욱 버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캐나다 대도시권에는 해마다 새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많은데, 그들 이민자들이 고학력의 높은 스킬을 가지고 있어도 낮은 임금으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자의 신분이 아니라 유학이나 그 이후 워크 퍼밋 비자로 캐나다 사회의 엔트리 레벨로 진입하고자 하는 한국 젊은이들에게는 그 입구가 상당히 좁습니다. 특히 이런 전문 분야에서 본인의 최종 목적지를 찾고자 한다면 한 걸음씩, 한 단계씩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장기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